알겠습니다. 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지금 오늘이 임기 마지막입니다. 근데 네, 오늘, 주말에 네, 기자회견을 했어요. 네네. 네,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네. 뭐, 구구절절 얘기하면서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당론이 반대했기 때문에 참여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 그랬습니다. 그 내용은 보니까 지난 대선 기간 중에 최상병 묘소에 가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그때가 올 선거 기간 중이었는가 맞아요. 그랬을 겁니다. 그때 가서 어, 억울함을 꼭 밝히겠다 했는데 정작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에는 본인은 참석을 안 했어요. 근데 음, 그때 당시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참석하신 의원이 몇 분이 있습니다. 조경태, 김혜지, 한지아, 김재섭 뭐 음. 이래가지고 뭐 5분인가 6분은 참석을 해서 표결을 안철수 의원까지 표결에 참석을 했습니다. 네. 근데 당시 비대위원장이었던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당론이 부결이었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오늘 어제 반성하는 기자회견을 밝혔습니다. 그 부분 영상 있죠, 네. 감독님. 그 영상 한번 짧게 저희가 준비했는데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순직 해병대원 사건의 진상 규명 과정에서 유가족께 상처를 드리고 국민께 실망을 드린 점을 사과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휴전 중인 대한민국에서 군인들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언제라도 작전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국가 공동체의 가장 소중한 자원인 군인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호와 예우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과를 할 사안을 했다라는 생각은 또 들지만 네. 한편으로는 왜 이제 와서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네. 그 퇴임을 하루 남겨놓고 이렇게 사과를 한 것의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본인 정말 국민의힘 지금 한심한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6월 30일 그냥 기간만 차기를 바랬잖아요. 그러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 만료시까지만 그냥 질질 시간 끌면서 송원석 원내대표가 그냥 본인이 지금 견임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거의 가고 있죠. 예, 네. 지금 가고 있는 뭐 내일인가요? 내일 이거 한다고 네네. 하는데 그냥 본인으로서는 되게 아쉬울 것 같아요. 김용태 전 음, 의원 그래도 높이 평가합니다. 뭐 이러한 시도조차도 못했던 당내 주류 의원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그나마 용기 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 얘기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찌 보면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서 물론 뭐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지만은 어떤 당의 그러니까 대선 끝나고 난 뒤에 어떤 얘기를 한 부분은 당이 앞으로 해야 될 부분, 그 방향에 대해서 저는 젊은 정치인으로서 얘기를 했다고 하고 싶어요. 그리고 저런 얘기라도 국민의힘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건 그나마 하나의 정말 정말 희망의 새싹에 있는 것 같고, 음. 저는 뭐 저런 그 최상병 관련한 문제가 어떤 지금이라도 저는 반성하고 참 최상병 특검을 윤 전 대통령이 받아들여가지고 특검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그게 진짜 본인의 정말 경로설 때문에 저게 불거진 문제잖아요. 정말 경로를 해서 사건을 덮은 것인지 뭐 그런 것인지 네, 네. 그것조차도 안 했기 때문에 저는 결국에는 파면에 이르지 않았나라는 음. 생각이 들어요. 뭐 자기가 자초한 거라서 뭐라 말씀드릴 건 없습니다만은 당에서 저렇게 좀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하려는 어떤 시도 자체는 저는 일단 높게 평가를 합니다. 음. 근데 다른 시각으로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네, 이렇게 봅니다. 네. 가장 대선 때 메시지, 본인의 힘이 있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음, 하지 않았는데, 그때 좀 했으면 음, 우리 반대 여론도 좀 무마됐을 거고, 우리 당론 무효화도 좀 더 강력하게 뭐 자기가 투쟁을 하고 이랬으면 그럴 예, 건데, 그런 시기를 다 놓치고 난 다음 음. 지금 이 시점에서 자기 정치하는 거 아니냐. 아니 뭐 저는 자기 정치라도 저런 건 그래도 전 좋다고 봐요. 이거 왜냐면 음, 대선 때는 아마 못했을 거예요. 본인이 하고 싶어도 못했을 거예요. 왜냐면 음, 김문수 당시 대선 후보가 있었었고 아마 그쪽에서 아마 당 대표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아마 못하게 했을 거예요. 왜냐면 내부 분열이 일어난다고. 음. 아마 그때는 뭐 가뜩이나 열세인 형세인데 여기서 우리끼리 또 분열하면 어떻게 되느냐 해서 아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제 압박하지 않았을까 음. 제 생각이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대선 때는 본인이 조금 할 수 없었던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 한 것보다는 저는 못했다고 봅니다. 그래요. 저는 당론 무효화, 당론 같은 거 돼가지고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같은 거는 본인이 버텼으면 충분히
김문수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안 됐을까요? 뭐 대선 때. 대선 때. 대선 때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 그래요?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음. 김문수 후보는 당시의 전략이 당에서의 어떤 모습보다는 개인기로 돌파를 하고 싶어 했거든요. 어떤 음. 김문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청렴함이라든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당시 후보와 어떤 차별화된 부분은 청렴성이라든지 도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아마 당내에서 이런 뭐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걸 굉장히 좀 껄끄러워했을 수도 있겠다. 전략상으로, 대선 전략상으로. 그래서 아마 김용태 비대위원장으로서도 이거 하고 싶어도 못 하지 않았을까. 뭐 제가 진실은 모르고 뭐 나중에 김용태 비대위원장 다시 뭐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인 추측은 그러지 않았을까. 예, 그래서 못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아쉽긴 마찬가지죠. 저도 그렇죠. 아쉽긴 한데 뭐 당시 전략은 그렇지 않았을까. 지금 되돌아보면 생각이 듭니다. 예. 국민들은 정치인이 자기 희생을 통해서 음. 존재감을 드러내고 합니다만 그 고통 속에서. 그런데 김용태 위원장은 비대위원장 시절에 자기 희생이 어떤 부분이 있었을까요? 국민 눈높이로 봤을 때. 자기 희생을 할 수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뭐 딱히 어떤 자리를 내놓거나 뭐 어떠한 선언을 하거나 이러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였고요. 뭐 그럴 자리도 아니고요. 뭐 본인이 비대위원장을 김문수 후보로부터 받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당의 혁신을 주도하기는 조금 한계가 있었다고 좀 보이고, 그러니까 비대위원장도 전권을 쥔 소위 옛날에 과거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어떤 형태가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보여요. 지금 뭐 정권이 주어진 것도 아니고 음. 또 진짜 주류 세력들,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구주류들은 따라올 생각도 없고 그렇죠. 여기에 참 목줄을 끌고 가고는 싶지만은 정말 끌려오지 않는 강아지 개잖아요. 이게 가만히 반려견이잖아요. 있죠. 예. 가만히 앉아가지고 예, 뻗혀버리니까 예, 맞아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으로서 좀 한계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래도 이번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정치를 하면서 큰 교훈을 얻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 이런 정말 당의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대선을 치르고 그 다음에 대선 이후에 이러한 과정에서 본인이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이 어느 정도 한계성이 지어진다라는 것도 알면서도 했겠지만은 나중에 저는 이것도 하나의 김용태라는 정치인에게 하나의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지만은 그래도 저는 앞으로 이런 국회의원도 이런 청년 정치인마저도 없다고 했다면 그러면 진짜 암울하지요. 너무 암울하지 않을까요? 네.